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왔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5월달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계신 분들 모두 농사 짓는 분들이나 정원하시는 분들 다 진짜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5월달에 꽃이 많이 피는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장미 정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진짜 재미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장미가 많지 않지만 작약이라든가 모든 식물들이 개화 기간이 너무 짧게 끝나서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정리하는 거는 샤스타데이지 같은 경우 지금 안 뽑아 놓으면요 이런 애들이 다 씨가 맺혀버리거든. 씨가 맺혀버리면 얘가 또 떨어져서 난리 버거지가 나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도 확 뽑아버리던가 아니면 위를 잘라버리던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지금 며칠 비 오다가 지금 잠깐 해가 나서 그랬더니 너무 습하고 덥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왜 이렇게 중간이 없는 날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그럴 거라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네. 오래간만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라봉이는 와 있고. 야. 네. 도와주는 동생도 여기 있어요. 네. 우리 라봉이 있고. 자, 오늘 뭐 했냐면요. 지금 여기 그거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수선화 품종 중에 한 종류예요. 스노우 드롭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데 꽃 모양에 따라서 조금 틀릴 뿐이지 사실은 어쨌거나 결국은 수선화 종류거든요. 근데 이 종류들은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동그랗게 열매가 맺혀요. 잘. 다른 수선화들도 이제 씨방이 커져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유난히 좀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 안에 딱 보면은 씨가 이렇게 까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선화들도 구근으로도 번식이 되기도 하고 종자로도 번식이 되는데 지금 얘는 아주 굉장히 잘 여물어서 요거를 지금 한꺼번에 심을 거예요. 꼭 이런 거 심을 때 괜히 잘랐댔다고 그 화분이나 파종판 같은 데 해놓으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발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인내심이 바닥을 내가지고 이제 물을 못 줘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잘랐댔다고 정원 여기저기다 뿌리면 올라오는 모습 보고 이게 뭐였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한 군데다가 파서 이렇게 심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따봉이더라고요. 따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쌍따봉. 이거 한번 파줘. 살짝만. 보통 이제 모든 종자 파종은 종자 크기 2~3배 깊이에요. 2~3배 깊이. 이렇게 그냥 와글와글 해놓으세요. 그냥 덮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올라오잖아. 근데 한 자리에서 와글와글 올라오니까 뭐를 심어놨을지를 훨씬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야 이제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저같이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은요, 뒤돌아서면 남편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잊어버리고 싶어. 까먹고 싶어, 저 인간은. 네. 제가 요새 아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랑과 매일매일 이혼을 10번을 하고요. 재혼을 9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10번을 해서 그게 문제야 진짜.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일은 너무 많고, 네. 지금 옆밭도 이거 지금 원래 여기 뭐 있었더라? 뭐 있었지? 감자였냐? 아니야. 감자였었나? 그래서 그거 무였나? 수확하고서는 몰라.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옆에서 뭘 심었는지 어떻게 기억을 해. 자, 하여간 했다가 이렇게 다 갈아놓고 이제 아마 내가 볼 땐 지금 타이밍상 콩일 것 같아. 예, 콩 심을 것 같아요. 이 지역 특성상 지금 딱 간 거 보면. 근데 요새는 이 지역도 좀 다른 거 많이 시도하셔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제가 유튜브를 컨셉을 바꿨어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나눠줘. 자, 이게 수선화 아까 스노우플레이크예요. 안에 구근이 있어요. 구근이 있고 아까 종자를 빼서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나눠서 여기저기다 쑤셔 놔야 돼. 지금 같은 때 해야지 가장 좋더라고요.
꽃이 피기 전이나 뭐 이럴 때면은 너무 아깝고 올라오는 모양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이때 잘 기억을 해뒀다가 힘이 너무 세요. 힘이 세? 이거 호미로 한번 찢어봐. 그래서 요거를 2-3개 정도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파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2-3개 정도 나눠서 정원 여기저기다 심어놓고, 윗부분은 머리는 이제 길게 따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신 나간 여자. 네, 맞아. 이렇게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남들 다 하는 유튜브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게으름도 피고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이쁜 척을 못 하겠어요. 이쁘고 아름다운 척을 못 하겠고, 사실 이쁘고 아름답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특성상 말을 겁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막 말없이 막 하는 거 나 막 너무 미치겠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컨셉을 바꾸고 그냥 우리 인스타 라이브 하듯이 그냥 편하게 올려서요. 편집도 최대한 안 해가지고 그냥 자주자주 올려버리려고요. 지금 이것도 인스타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면 되냐? 너무 길지? 되냐? 인스타 동영상 몇 분까지 되니? 그러게 알아볼게요. 이게 왜냐면 한꺼번에 2개를 해결하고 싶은, 참 이거 참 각 회사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서로 한쪽은 가로만 지원하고 한쪽은 세로만 지원하고, 이제 너무 진짜 진짜. 하여간 저는 2개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따로따로 찍기는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고. 자, 이렇게 해서요, 땅에다 옮겨 심을 거예요. 이따가 옮겨 심고 나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잠깐 정원을 봅시다. 자, 네. 지금 이제부터 사실 이쁜 꽃들이 많아요. 저희 정원은 5월보다는 제가 볼 때는 6월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왜냐면 역시 수국이잖아요. 그죠? 제주도는 수국입니다. 네, 저 수국 됐다 많거든요. 화면을 짠,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엄청 많아요, 수국이 종류가. 이것도 이쁘죠? 댄스 파티라는 품종이에요. 색깔도 아주 올해는 기가 막히게 보라색으로 나왔네요. 이게 마크로필라 계열, 그러니까 흙의 pH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그쪽 계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죠. 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서 월동이 안 돼요. 근데 요새 육지에서 월동된다고 유행하는 애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건 거의 백색 계열이고 외성종. 자, 그 다음에 얘는 백색으로 수국이 났어요. 이쁘죠? 네, 기가 막힙니다. 육지 분들은 부러워 죽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주 분들은 너무 흔해 빠져서 수국 얘기하면 사실 되게 할 얘기 많거든요. 제주도 분들은 특히 바람아 멈추어다오. 제주도 분들, 어르신들은요, 수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언제 날 잡아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수국을 봅시다. 이쁜 척 안 하고 말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자, 별수국. 별수국의 잡초가 절로 가. 이쁘죠? 별수국은 외성종이에요. 얘도 흙의 pH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애. 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주 수국 종류. 얘도 pH에 따라서 마크로필라 계열. 커요. 제 키만 해요. 얘도 제 키만 하고, 쟤는 제 키보다 더 크고, 그죠? 부러우시죠? 육지분들. 부럽다고 좀 해주세요. 나 자랑할 게 이런 게밖에 없어가지고. 자, 이것도 별수국. 이 녀석은 저희 땅에선 거의 아주 파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품종에 따라서 좀 틀려요. 같은 계열이라고 해도 같은 비슷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품종에 따라서 그 예민도가 좀 틀리나 봐요. 얘도 그래요. 얘는 자동차 하나만 하거든요. 좀 작은 소형 자동차 하나만 한데, 사실은 얘는 2그루인가 3그루에 합식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 그루처럼 키운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목수 계열들이에요. 작년 겨울에 전지를 싹 해서 여기 끝에 보면은 꽃이 물린 상태죠. 그래서 일반 수국들이 지면 이제 얘네들이 올라올 거예요. 얘도 엄청 오래된 애랍니다. 사실 그대로 키웠으면 집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전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국 종류 위주로만 요게 백당수국이거든요. 백당수국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백당수국. 그래서 이제 열매도 보이죠. 근데 원래 제가 백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 이 백당 꽃이 필 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열매 보이세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올해는 아주 이쁘게 즐기질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열매가 가을 되면 빨갛게 되거든요.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되게 관상 가치도 있고 저처럼 꽃일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돼요. 목수국도 종류별로 제가 한 거의 10가지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너무 제 손에 들어온 지 10년 가까이 된 애들이라. 얘도 지금 목수국이에요. 그죠? 샤스데이즈 지금 뽑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 내년에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국.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스틸베를 꽃이 너무 이쁘게 핀 분홍색을 제가 위치를 옮겼거든요. 비 오기 직전에 옮겼는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엎어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진짜 떠내려갈 듯이 왔어요. 네, 아스틸베랑 별수국. 그죠? 색깔이 기가 막힌. 네. 하여간 이래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 수국이에요. 이거 무슨 일본 이름인데 나 잊어버렸어. 자엽이에요. 잎사귀도 자엽이고 꽃 색깔도 약간 침침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국도 너무 품종이 다양해요. 이게 수국이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나 이제 서양에서 미국이나 이제 서양 쪽에서 개량된 애들이랑요. 이게 개량하시는 분들이 또 일본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그 엄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라이센스를 내버리거든요. 특허를 내버리는데 솔직히 일반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도 똑같아 보이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서로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모개들이 결국은 거의 그놈이 그놈이어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이래요. 이쁘죠? 자, 조금 이따가 스노우플레이크 나누는 거 보여드릴게요. 힘들어? 힘들어요. 억울해? 돌덩이 너 같아요. 억울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양파 많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2-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해서 여러 군데에다 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따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 은영이가 이거 힘을 들여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 스노우플레이크 양파 아닙니다. 마늘도 아니에요. 스노우플레이크 수선화 구근이에요. 구근이나 종자나 무조건 다 종자 크기의 구근도 종자니까 종자 크기의 2-3배 깊이로 파야 돼요. 2-3배의 깊이로 파서 뭐든지 심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고요. 그걸로 언제 다 해요? 이제 좀 이따 잘난 척 할 거 올 거야. 명부들이 잘난 척 할 거야. 잘난 척 해야 돼, 나 지금. 자, 이렇게 심고요. 2-3배 깊이로 심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쇼츠에다 올린 적 있어요. 자, 요거를 따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못 따. 인영아, 네가 따거라. 네.
자, 이렇게 잎을요, 수선화 지저분하면 보통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 잎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얘도 소생을, 그러니까 살고요. 구근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끼를 칠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식물들이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영양분과 광합성으로 생산되는 영양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걸로 얘기를 하면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영양분은 우리가 말로 하는 칼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땅에서 흡수하는 거는 우리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 생존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더 이쁘게, 얼마나 더 튼튼하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에너지 칼로리가 없으면 그야말로 밥 몇 끼 굶으면 힘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대부분들 그걸 잘 모르신다는 거. 그래서 광합성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해서 잎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지저분한 거 못 참으신 분들이 이거를 그냥 짤뚝짤뚝 잘라버려 가지고 새끼 치는데 힘들어진다는 거죠. 임산부를 쫄쫄 굶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구근 같은 경우는 잎을 그대로 자연적으로 마를 때까지 둬야 되는데 이걸 못 견디시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따서 땅에다 두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말라도 되는데요. 말려도 되는데 그냥 말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저분해 보이고요. 우선 미적으로도 좋지 않고 얘네가 말라가면서 옆에 있는 식물들 위에 들러붙어요. 그렇게 되면 그 들러붙는 과정에서요, 벌레나 균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도 재수없으면 이제 구근까지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환기가 잘 되게 구멍이래도 저 아저씨 저거 하니까 내가 구멍 잘 따주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베스트예요. 제가 이거는요, 어디서 봤냐면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정원 투어를 하러 북해도였나 오사카였나 하여간 거기 갔는데 가드너들이 주저앉아서 다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을 봤더니 이렇게 다 머리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이나 뭐 이제 가든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좀 자주 쓰는 팁 중에 하나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아시는 게 좋으니까 정보 공유 선에서 해드려요. 여보, 드릴 빨리 가지고 와. 나 잘난 척 해야 돼. 뛰어와. 그걸 왜 그렇게 해놨어? 뭘 네가 안 했으면 뇌가 했냐? 잘난 척 할게요. 보세요. 됐어. 이런 거 있어요. 대박이죠. 대단하죠? 대박이죠. 이게 뭐냐면 그 본체를 보여주세요, 은영 씨. 네. 많이들 쓰는 이게 드릴이라고 그러지. 네. 무선 드릴 앞에 뭘 넣냐에 따라서 많이 쓰잖아요. 이거가 오거비트라고 해요. 오거비트, 정확한 이름은 오거비트라고 그러고 네, 내려두세요. 비싼 거라서 그래. 뭐 디월트. 나는 마키다 파는데 우리 신랑은 디월트 파거든요. 디월트는 내가 볼 때는 여자들 쓰긴 너무 싫어. 하여간 요거 앞에 오거 비트라는 거를 구입을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이게 식물 땅 파는 용도로 딱 나온 거예요. 기둥 같은 거.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거 비트가 정명이고 뭐 플랜트 비트 이렇게 그렇게 플랜트 드릴이라고 그러던가 플랜트 비트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 인치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러면 사실 호미질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심어서 바로바로 심어도 돼요. 멋있죠? 예. 농사는 기계빨, 정원일도 기계빨입니다. 이거 잘난 척 하려고 엄청 기다렸어요. 이런 거 구입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양이 많은 일이 되게 구멍 파야 되는 일이 많은 데들은 호미 같은 거도 호미질 한두 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적당히 좋은 기계들 야금야금 잘 쓰시는 게 몸 안 다치시고 고생 안 하는 길이랍니다. 네. 잠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짠. 야, 이거 너무 튄다. 됐다. 얘 너무 과하게 잘랐죠. 전문가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심어 놓으시면 이게 번식이 되게 잘 돼요. 이제부터 영양분으로 하고 이제 영양분 만들어내고 남은 잎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새끼를 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보통 요즘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강제로 번식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구근류들을. 그거는 구근을 잘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언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번식에 그냥 목적이 있으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포트 하나 사가지고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저 같은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적당히 돈 주고 사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땁니다. 딸 있는 엄마는 이렇게 따고요.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정말 엉망으로 따거든요. 저는 제 머리도 따본 역사가 없어서. 하여간 연습 좀 하고 하시면 이렇게 따실 수 있어요. 짜자잔. 아까 수선화 스노우플레이크 나눠준 데다가 저는 그 주변에 바로 1년초 중에 좀 꽃이 화려하고 뿌리가 깊지 않게 들어가는 애들을 심어놨어요. 얘는 저기 그거예요. 백일홍 중에 낮게 깔리는 페르시안 카펫이라는 품종인데 여기 아마 이제 넓게 깔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여기가 카바링이 되는 거죠. 구근류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화분에 심으실 때도요, 구근을 꼭 이제 어쩔 수 없이 화분에 심어야 되는 경우도 구근을 캐서 보관해서 다시 하고 뭐 이러지 말고요. 그 위에다가 흙을 조금 더 덮어서 뿌리가 낮게 깔리는 1년초들을 심으세요. 그럼 굉장히 금방 카바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네. 손님 소리. 네. 따봉. 고기 있어. 엄마 동영상 좀 찍게.